2019년 5월부터 22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우리 부부는 총 5번의 유산을 했습니다. 솔직히 임신은 그냥 당연히 되는 거라 생각했고요. 저희 나이도 30 초반밖에 안 됐으니까요. 임신에 좋다는 것들은 모두 다 해봤습니다. 술, 담배 다 끊었고 저녁 약속 안 만들고 정말 좋다는 거 온갖 것들 다 해봤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마리아 병원 가서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검사들도 다 받아봤고요. 근데 결과는 이게 원인 불명의 난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정상이고 임신이 안 되는 건 스트레스가 가장 큰 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지내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마음 편하게 지내면 알아서 생길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저희는 그 말이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정도 상황까지 가게 되면 임신이 되는 날을 잡고 그냥 의식처럼 관례처럼 그렇게 수없이 하게 되거든요. 또 생리날이 되면은 생리가 시작할까봐 와이프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또 저한테 풀고 그게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유산을 했고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018년에 결혼해서 약 1년 동안 행복하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는 아이를 가져볼까 했는데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맞벌이로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건 관계 횟수가 적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시도를 했고요.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19년 6월에 그토록 바라던 두 줄, 첫 번째 두 줄이 떴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네요. 진짜 좋아서 같이 부둥켜 안고 막 울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전화 받기 전에 굉장히 쎄한 느낌 드는 거. 전화를 받았는데 와이프가 아래에서 피가 나온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반차 내고 같이 병원에 갔죠. 유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산이 화학적 유산이래요. 그 화학적 유산이라는 건 수정을 했지만 착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유산이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임신이었는데 그 화학적 유산이라는 게 하필 그게 저희한테 일어났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건강에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다행이었죠. 어쨌든 우리는 계속 시도를 했고요. 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임신이었죠. 그런데 이 임신도 며칠 만에 유산이 됐습니다. 또 화학적 유산이었고요. 그 뒤로도 두 번의 유산을 더해서 총 5번의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정말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여전히 서로 사랑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생활 한켠에 대화 한켠에 임신을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건 또 간간히 만나는 어른들이었는데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니 아직도 애를 안 가졌어? 결혼한 지가 언젠데? 젊을 때 가져. 낳으면 다 알아서 커. 요즘 애들은 뭐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임신 안 하고 그래. 라는 정말 남의 속도 모르고 진짜 뒤집어서 긁어놓는 말들. 이건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냥 하지 마세요. 어쨌든 5번의 유산을 하니까 이제 임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도를 해도 되지 않는 임신이 우리를 점점 어둡고 불행하게 만들었고요. 뭐가 이렇게 문제였을까요? 저희가 정말 이것저것 이야기해보고 고치려고도 노력을 해봤는데요. 사실 더 고칠 것도 없었고요. 몸이 정상이니까 결국은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그럼 어디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오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회사, 저희에게 돈을 주는 회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직장인들이 월급을 주는 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참아주기 때문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 제 와이프는 자동차로 1시간 30분이 걸리는 회사를 다녔어요. 왕복으로는 3시간이죠. 근데 회사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유산의 이유일까 싶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결정을 했고 결국 제 와이프는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난임 휴직이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장모님이 사셨기 때문에 뭐 정말 혹시라도 와이프 마음이 편해져서 임신이 좀 잘 될까 싶더라고요. 덕분에 제 출퇴근 시간은 2시간이 됐습니다. 편도로요. 네, 6시 50분에 집을 나서면 회사에 도착하면 8시 40분이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지금이야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다행인 건 휴직한 지 3개월 만에 임신이 돼서 지금 제 옆에 너무너무 예쁜 딸이 있습니다. 뭐 5번 임신도 순탄하지는 않았고요. 중간에 또 하혈이 있어서 이때 또 화학적 유산이 되는 줄 알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잘 이겨내고 임신이 됐고, 중간에 또 태아 뇌에 물이 차가지고 양수 검사를 받으면서 장애 판정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고요. 하필 코로나에 걸렸을 때 진통이 와서 앰뷸런스 타고 길바닥에서 몇 시간을 대기만 했던 적도 있었고요. 쉽지 않았네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건강하게 출산했고, 저는 드디어 예쁜 딸바보 아빠가 됐습니다. 엄청 어렵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임신이 됐을까, 출산이 됐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부부간의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이 대화의 주제는 행복한, 서로 관심사도 있고 겹치기도 하고 행복한 주제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면 그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정말 안 받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그게 정말 어려우니까 물리적인 환경을 바꿨죠. 휴직을 해버렸고, 그리고 장모님 곁으로, 와이프의 어머니 곁으로 가버린 거죠.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예전에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나를 잡고 뭐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뭐 굳이 하지 말자, 우리 서로 좋을 때만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을 좀 바꿔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정말. 출산까지 겪었던 일 중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정말 선명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임신 중에 안면마비가 온 거예요. 진짜 이것도 역대급인데, 정말 운이 좋았고 초반에 대응을 잘해서 지금은 99% 정상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어요. 후유증이 거의 없었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다음번에 이야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출산율이 0.7이 깨졌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20대, 30대, 40대 그런 부부들이 많거든요. 나라에서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좀 국가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난임휴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생긴 거니까요. 뭐 제도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금전적인 지원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부부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꼭 원하는 바 임신하셔서 출산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이고.